저 워딩만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은 약간 기분 나쁘니까 범죄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들려요. 사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나한테 악플이 달릴까 봐 나도 걱정이 되는데 아니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심하라고 머릿속에 심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뻐라 라고 어떻게 심어줍니까?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송 변호사님, 네. 요즘에 그 주호민 작가가 네네. 그 아들이 네네. 이제 아동 학대를 당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네네. 지금 주호민 작가가 아들 그 선생님을 고소해가지고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다. 네. 라는 기사가 계속 뜨고 있어요. 주호민 사건 네. 오늘 네. 3차 공판이 8월 28일 예정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이 사건에 관해서 이제 논점들이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논점도 있고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논점도 있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뭐 명예훼손죄 관련 논점도 있고, 여러 가지 논점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소위 말하는 지금 주호민 그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낱낱이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사실 모든 사건은 변호사 입장에서 이걸 어디부터 봐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 공판 단계잖아요. 공소장에 적힌 게 뭐냐? 여기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변호하는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몰라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나 여러 기사들을 보고 파악하는데 그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현재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죠? 특수교사가 아동에게 수업 시간에 음. 고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바지를 벗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애들하고 같이 수업 못 듣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요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동이 그 교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너 거기 갈 수 없어. 나갈 수 없어. 왜냐면은 네가 이제 어떤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같이 수업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한 부분으로 기사적으로는 특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과연 아동복지법 위반 내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특례법 위반죄로 법원까지 갈 만한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요거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주변에서 어때요?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관이 미쳤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일견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저도 사실 수사기관 다 믿진 않아요. 근데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거를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해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말도 안 되는 걸 기소했겠어? 말도 안 되는 걸 기소할 때도 많죠. 일반적으로 근데 잘 안 그러잖아요. 잘 안 그렇지만 그럴 때도 많죠. 게다가 이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기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보면 저는 이 의원이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들어봐. 이걸 다독거리는 어조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좀 막 무섭게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 워딩 자체는 애매한데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워딩이에요. 저는 법률상으로 정신적 건강 또는 발달에 해를 미칠 만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아동복지법에서 이거는 5년이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법률 규정이 굉장히 모호해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을 만큼 굉장히 모호하고 실제적으로 법원의 판결 예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뭐 소리 지르면서 욕설 같지 않은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뭐 약식 벌금형이나 이런 걸로 처벌된 예가 있는가 하면 애를 잡고 이렇게 딱 뿌리쳤다라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의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나온 사례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행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를 한번 1차적으로 따져보는 거니까 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A라는 학생이 뭔가 잘못했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시일성이 있게 혼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 행동이 왜 나쁜지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가르치면서 너의 행동이 굉장히 고약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절대 해서는 안 돼 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정신적 건강을 해할 정도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거다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수업 시간에 고약하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꼭 그거를 바지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한 건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너가 지금
네가 그런 거 했기 때문에 같이 수업 못 듣는 거야 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어떤 단어의 예로 설명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적절하냐 라는 부분은 저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요. 저는 워딩만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정서적 조민 배려가 되는 거가 있다고 변호사님께서 봐요. 말씀 주시는 내용은 약간 기분 나쁘니까 범죄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들려요 사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선생님이 아이의 상태나 상황을 가지고서 적절하게 아이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아이가 지금 예를 들면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어. 지금 혼내야 되겠죠? 혼내야죠. 그것도 혼내야 되겠죠? 혼내야죠. 근데 하루 지나서 다음 날이 돼서 아이와 이제 대면을 했는데 아이의 상태가 그 잘못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염두에 두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 고약하다는 단어를 가르칠 때 너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다시 한번 재차 훈육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범죄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다들 이렇게 선생님 불쌍하고 안타깝고 주민이 무조건 잘못했고 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 시각을 너무 그쪽에서 보지 말고 한번 중립적으로 한번 놓고 봐볼까? 라고 했을 때 이 워딩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왜 라는 자꾸 얘기가 나는 아니다 이거지.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심하라고 머릿속에 심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뻐라 라고 어떻게 심어줍니까?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언동이 그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은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률이 구체성이 없으면은 우리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죄와 형은 법률에 규정되는데 요건 사실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한번 갔다 와야 된다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내가 위반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소지가 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설득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당첨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28일 한번 지나서 28일이나 29일쯤으로 해가지고 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